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여기 오늘 가장 신문에 들어오는 게 지금 이거네요. 이거. 이거. 푼다돈 50조 어디 갔나. 지원센터 은행 신보 다 매달렸지만 허탕. 여기에 그 한 달째 휴원이 어느 학원장의 눈물. 소상공인한테 50조 원 푼다더니 이거 지금 부동산 소식하고는 좀 상관없는 건데요. 저도 지금 이게 이 사진이 뭔 사진이냐면 어마어마한 줄을 섰네요. 대구 북구 칠석동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구 북부센터의 정책자금 지원 대출 받기에 1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을 섰어요. 예, 인터넷으로 하니까 뭐 벼로 몇 시간 만에 하루 마감되더라고요. 저도 나주 혁신도시에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수를 어제 삼성화재 출근하고 오늘 제가 오전에는 삼성화재로 출근하고 오후에 부동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요. 밤에 알바하고 하여튼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고 있는데 접수를 가서 했죠. 그래서 의외인 걸 별로 일찍 왔거든요. 제일 9시 되기 전에. 그래서 일찍 그런데 왔을 때도 한 20명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 몇 번째로 접수를 했고 빨리 돼서 이게 그냥 보증서가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나보다 했더니 또 은행에 가져가서 그것을 접수를 했더니 은행 직원을 한 2, 3개월 더 기다려서 그때 뭐 될지 안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금융기관 팔고 뺑뺑이 은행은 대출 거절 신보는 3개월 후에나 소상공인들 분통 한 달째 보증 승인 안 해줘 대리어 세금 내라더라. 1000만원 긴급대출 신청자 아침부터 대출서 오전에 조기마감. 이거 대리어 세금 내더라 이 소리가 뭔 소리냐면 이게 봐보면 국시 안납 증명서, 지방시 안납 증명서를 떼와야 돼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도 세금 연체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세금 다 내야지 이거 국시 안납 증명서가 첨부되니까 그 소리입니다. 하여튼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부동산 진짜 뉴스죠. 부동산 이제 요 소식 그냥 전해드린 거예요. 지금 그만큼 힘들다. 그리고 여기 제가 신문에 주요 멤버에 봤더니 지금 이제 코로나발 그 사태로 그 대기업 S-오일 뭐 이런 거 삼성전자도 부럽지 않다는 그 S-오일 억 단위 연봉자들도 지금 뭐 한다? 줄줄이 감원 태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 이런 뭐 소식입니다. 그것하고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소식이니까요. 부동산 소식을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소식은 임대사업자보다 보유세 더 내는 1주택자. 종부세 배제 등 혜택 받으면 보유세 1주택자의 절반 수준, 시장 냉각에도 버티기 쉬워 전문가 1주택자 혜택 강화를 1주택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보유세 비고 1주택자 강남구 A아파트 공시가 21억 3천만 원인데요. 보유세가 1158만원 이렇게 됐네요. 근데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는 마포구 B아파트 공시가 9억 4,500만원, 동작구 C아파트 공시가 6억 3,400만원, 영등포구 D아파트 공시가 5억 9,200만원 했을 때 총 공시가 다 더하면 21억 7천만원입니다. 쭉 했더니 보유세가 611만원. 그러니까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1주택자보다 세금이 무려 절반 정도가 적네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제도의 뭐 맹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한번 좀 도움이 되네라고 부동산 관련 이 소식 임대사업자보다 보유세 더 내는 1주택자 기사 뉴스를 하나도 빼지 않고 한번 다 읽어봐 보겠습니다. 3주택자인 김모 씨는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추가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급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가가 급등했지만 이미 2018년 본인 소유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임대 등록을 마친 김 씨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매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김 씨는 임대사업자 혜택이 예전보다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주택자에겐 여전히 필수일 정도로 주택수 늘리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나도 임대사업자이지만 이 제도를 없애지 않는 한 집값이 쉽게 떨어지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공시가 역대급으로 오르면서 강북 1주택까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확대됐지만 총 48만 2명에 달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여전히 보유세 부담이 가벼운 편이라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요. 25일 매일경제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 전문센터에서 의뢰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1주택자가 공시가 21억 원 상당의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중저가 주택 공시가 6억에서 9억차량 세 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보다 최대 2배가량 보유세 부담을 질 수 있고 나타났고요. 1주택자는 세액공제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사업자는 2018년 9월 13일 이전 임대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등 조건이 붙였지만 임대사업자 때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부담이 역전현상이 충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임대주택의 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최대 85%까지 감면됩니다. 특히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당시 가격 기준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밖에도 양도세, 거래세 감면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전국 임대사업자는 총 48만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임대사업자 수는 2015년 약 14만 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2017년 발표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의 민간 임대 정책 장려에 포함되어 5년 만에 그 수가 3배 넘게 늘었고요. 등록된 임대주택도 총 150만 8천 가구, 서울은 약 47만 6천 가구에 달해 규모가 웬만한 광역시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순수한 임대 수익을 위해 목적보다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장기 투자를 노리고 등록하는 경우가 많고요.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세제 혜택을 받은 대신 4년 혹은 8년 이상의 임대 등록 기간 동안 같은 임대사업자 외에 주택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규정 위반 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출 규제 급격히 냉각된 시장 분위기에도 각종 세제 혜택과 매매 규제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 수도권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요. 국토부가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계속 줄여나가고 있지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세제 혜택까지 소급해서 빼앗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심교영 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보유세 역전 현상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자 1주택자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더 혜택을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된 거 웃겨운 거죠. 1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잘못됐다라고 봐야죠. 그죠? 분양가 갈등 세운 시행상의 아파트 공급 절반 포기, 허구 9개월째 이게 모처에 3,200만 2,750만원 절충 실패, 480가구 원룸으로 변경 분양, 시행사 다른 구역도 재난고민, 둔촌주거 온베일리드 이경커, 증산2 협상 전문업체 채용도, 청약대기자 일정 늦어져 한숨,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계속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예상되어지는 거죠. 분양가 갈등.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 대토 보상 받으려면 혜택은 확 줄였어요. 토지주를 수용정책 불만, 낙찰가액 90% 내야 대토 받아. 대출도 안 돼, 현금 채택 불가피. 돈 풀리면 수도권 집값 불안. 이게 대표였네요. 대토를 받으려고 하지만 훨씬 불리합니다. 이대로라면 현금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상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윤주민들은 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LH가 대토보상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전의 혜택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대토보상 시행 지침 일부 개정안이라는 내부 시행 규칙을 통해 대토보상 토지 공급 가격 혜택을 축소했습니다. 근린상업, 일반 상업 용지, 업무시설 용지 등 낙찰가의 90% 가격을 책정하도록 했고요. 대토형 토지는 대부분 일반 택지 상업지구인데 감정 가격을 정해놓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낙찰가는 통상 감정가의 2, 300% 선에서 정해지는데 예컨대 100억 원 상당의 땅을 갖고 있는 주민이 300억에 낙찰된 근린상업 용지를 대토형으로 원한다면 170억 원을 내야 하는데 매입 금액의 270억
약 300억, 90% 원래 소유했던 땅값의 100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총전에는 대토용 토지 낙찰가가 감정가의 최대 120%는 가격이 책정되는데요. 대토용 토지 감정 가격에 150억 원이고 낙찰가는 300억 원이라면 실제 가격은 180억 원, 150억에다 120% 불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과 같은 120% 기준의 근린생활 용지, 준주거 용지에 해당됩니다. 대토 개발 전문 회사인 GD홀딩스 대표는 대토 보상 기준이 바뀌어 이제는 원주민이 기존 가격의 두세 배는 치러야 한다며 현 제도로라면 토지주들이 대토 보상이 아니라 현금 보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대토 보상을 통한 대축도 금지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토 보상권을 신탁회사의 우회로 통해서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지난 4월 국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과시키면서 토지주와 신탁사가 대토 보상을 신탁해야 하는 방식을 금지해버렸어요. 전문가들은 토지주들이 현금 보상으로 돌아서면 수도권 집값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2기 신도시 토지보상권이 풀리던 때도 하락 전환했던 수도권 집값이 오름세를 탔던 이유입니다. 부동산 리뷰원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연간 상승률은 마이너스 2.66에서 그러다가 2005년에 8.28, 2006년에 25.9% 급등했고요. 판교 신도시 2기 신도시 조성토지교육공에서 16조 2천억이 부어졌고 2005년 17조 3천억 원이 쏟아부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역대 토지 보상 규모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연관관계는 매우 높다면서 3기 신도시 대토 보상보다 현금 보상 금액이 높아진다면 수도권 집값이 폭발적으로 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